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가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제 이 밴쿠버에서 이렇게도 일어난 좀 이제 안타까운 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에 대한 그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어제는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이 밴쿠버에 있는 어느 이제 필리핀 이벤트에서 무슨 뭐 커다란 이벤트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차량을 끌고 여기를 이렇게 또 돌진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9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자들의 수가 좀 더 늘어가지고 11명으로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용의자에 체포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름이 카이지 아담 로라고 한다고 하네요. 나이는 30세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차량 아우디 Q7 SUV를 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가지고 돌진을 이렇게 또 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경찰은 2급 살인 혐의로 이렇게 또 기소를 이렇게 또 했으면서 추가적인 혐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찰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정신 건강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한 적이 이렇게 또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이 용의자의 형이 작년에 살해를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합니다. 살해를 이렇게 또 당하면서 그러면서 형이 이렇게 또 죽은 다음에 정신적인 이 고통을 이렇게 또 겪으면서 기부 활동을 이렇게 또 벌이기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제 몇 시간 전에 용의자의 가족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또 연락을 이렇게 또 시도를 이렇게 또 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정신병이 진짜 좀 이제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모이는 이벤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들 이렇게 또 가는 것은 정말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또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고, 그리고 테러를 이렇게 또 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이제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엘리자베스 시티 주립 대학교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총격이 이렇게 또 난사가 이렇게 또 되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이 이제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이 무슨 바이킹 페스티벌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바이킹 페스트가 이렇게 또 있은 그 행사 후에 그 캠퍼스 중앙에서 총기가 이렇게 또 난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망한 사람이 단 한 명인데, 그 한 명의 이제 사망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학교에 대학생이 아니었던 24살 남성이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른 학교에 이렇게 또 행사에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부상자는 6명이었으면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명은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 3명은 이 대학교의 이제 학생이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상자 6명은 정말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캠퍼스는 총격이 이렇게 또 일어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봉쇄를 이렇게 또 락다운을 이렇게 또 하면서 대피 명령을 이렇게 또 내린 뒤에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단락이 된 뒤로 이제 해제를 이렇게 또 풀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은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문 뉴스로 또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 또 이제 자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진짜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이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코노믹 리세션으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로이터 통신에서 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25년도 글로벌 이제 경제 성장률 이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에는 3% 정도로 이렇게 또 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2.7%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계 경제가 올해 이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 라고 이제 로이터 통신 이제 설문조사 이제 결과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GDP가 이제 보통 뭐 3% 중반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조금 이제 호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4%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가 경제가 후퇴를 하고 있다, 뭐 거의 침체기다라고 하면은 3% 이제 로우로 이렇게 또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도 아니고 2.7%로 이렇게 또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에 이제 빠진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수 있는 경제 성장률 2.7%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원인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수입품들에 대한 이 관세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금융시장에 충격을 이렇게 또 주고 있고, 그리고 투자 심리를 이렇게 또 악화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0명 이상의 이제 경제학자가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92%가 300명 중에 92%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가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응답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에다가 처음으로 먼저 관세를 이제 세게 이렇게 때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이 3개국 모두, 미국도 당연히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고 하고, 3개국 모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이 크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중국하고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렇게 또 보일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뒤로부터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같이 이런 동맹국들은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는 반면에 그에 반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경제 성장률은 좀 이제 견조할 거다라고 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중국하고 러시아를 받들어총 이렇게 또 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미국하고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은 지금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이렇게 또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와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이 이렇게 또 동시에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92%나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관세 정책이니 뭐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오래 빠지느냐 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이 트럼피들 공화당 사람들, 당신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으면서 미국은 이제 이 진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뽑아둬가지고 미국의 쇠락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시작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0일이 됐거든요. 취임을 한 지 이제 100일이 이렇게 또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연맹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크게 이렇게 또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최근 들어서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 정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이 미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을 크게 이렇게 또 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랑 뭐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0건 이상의 거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 협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3개월 미루지 않았습니까?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중국 빼고 모든 나라들한테 3개월 미루고 그냥 이제 보편적인 관세만 10% 지금 이렇게 또 매긴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25% 이제 벌써 매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간에 이 7월 전까지 이 90일 기한이 이제 7월 정도가 이렇게 또 되는데, 7월 전까지 많은 거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이제 측근들도 이 관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엇갈린 발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이제 주식 시장에 혼란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얻는 그 세수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 감면을 추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전략적 불확실성이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개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가자지구 뭐 휴전을 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척질척거리고 있다. 도대체 진전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리고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집권 초기에는 역사적인 속도로 위기를 이렇게 또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또 해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서 한꺼번에 문제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는 외부 협력이 이제 어려움에 이렇게 또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100일 동안의 한 그 업적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지금 엉망으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사적인 속도로 위기를 해결을 하겠다. 지금 이 역사적인 속도로 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진짜로 진짜 전 세계 슈퍼 파워이지 않았습니까? 그 슈퍼 파워의 그 패권을 이제는 진짜 내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난 100일 동안에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닉슨 대통령 이후로 가장 최악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한 지 이제 100일 정도가 이렇게 또 됐는데,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임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 뒤로 이 주식시장이 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거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미국의 주식시장을 아주 그냥 초토화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1973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 뒤로 주식시장이 9.9%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 100일 동안에 닉슨 대통령의 이제 성과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에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S&P 500이 이 7.9% 정도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악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닉슨 대통령 이후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첫 100일 동안에는 보통 S&P 500은 평균적으로 2.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경제적으로
초반에는 좀 이제 낙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이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무역 정책들이나 뭐 수많은 다른 뭐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강경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 4월 초에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리베레이션 데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그 발표를 한 뒤로부터 그 급락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10%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약세장에도 이렇게 또 진입을 이렇게 또 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너무나 나락을 가는데 라고 하면서 우선 90일 미루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호관세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만 빼고 이제 전부 다 이 상호관세 90일 미루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런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넣었다가 이상한데 하고 빼고, 넣었다가 빼고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위험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 이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아주 그냥 계속해서 이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게 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게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는 오늘 총선이 이렇게 또 치러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주권을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라고 하면서 캐나다 나라 자체를 지금 막 비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주로 이렇게 또 편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부터 캐나다에서 이제 민주당, 자유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당이 급격히 지지율을 이렇게 또 회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보수당이 큰 승리를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뭐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보수당이 좀 많은 표를 이렇게 또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캐나다에서도 우리 자칫하다가 보수당을 이렇게 또 뽑아주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캐나다도 망가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자유당, 이 캐나다의 자유당의 뭐 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크 카니가 불과 3개월 만에 26%포인트 차를 이렇게 또 극복을 이렇게 또 하면서 자유당은 지금 4연임을 이렇게 또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높은 청년층 지지를 이렇게 또 받고 있기는 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인 고령층에서 이탈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규모 뭐 야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존재감은 계속 이제 약화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캐나다가 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크게 변화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제 미움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깔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전 세계가 지금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깔 수 있는 이 정당을 뽑고 있는다?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까인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전 세계로부터 미국이 왕따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를 등지고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자기 혼자, 우리 혼자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고 이 동맹국들을 더 많이 만들고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만 전 세계에서 패권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가장 뭐 친하다고도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캐나다라는 이 나라에서도 조차 우리 미국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이 나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위기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농부들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아주 그냥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 아주 그냥 죽상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의 이 농업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상호 관세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완벽한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니어링 뭐 트레이드 워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벌써 우리는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위기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 라고 지금 미국 농업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반발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농업, 특히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다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농부들이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 수출 업체인 뭐 AGTC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문 취소를 이렇게 또 하면서 가격이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해고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미 막대한 손실을 이렇게 또 초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12,000톤 규모의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 돼지고기 주문을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2020년대 이후로 최대 규모이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 목재 같은 것들이나 뭐 풀씨 같은 것들, 뭐 건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농산물 이제 수출에 대해 가지고 차질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빚고 있다. 그러면서 선적 보류나 이제 다른 나라의 우회 조치가 지금 이렇게 또 발생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클랜드 국장은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출 감소가 지금 항만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농부들만 지금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줄도산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도미노식으로 하나둘씩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항만 있지 않습니까? 수출하고 뭐 수입을 하는 그 항만에서도 수출 감소가 지금 이 항만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 항만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잃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이제 안 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역시 망해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게 농산물만 지금 나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미노식으로 하나둘씩 지금 깨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컨테이너를 이용을 한 그런 이제 수송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이제 쉽스 법에 따른 그런 뭐 추가 항만 비용도 이렇게 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부담이 지금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산 이제 농산물들에 대해 가지고 다 취소를 하고 지금 안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할 것이면서 지금 재고 과잉 문제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항만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제발 좀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면서 이 정책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신중히 재검토를 좀 해라 라고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농부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농부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파이거든요.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번 대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농부들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이 농부들 78%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호를 이렇게 또 해주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농산물들이 더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놓고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했었던 그런 농산물들을 수입을 했었던 그런 이제 나라인데
다 끊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뭐 엄청난 손실을 이렇게 또 입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재고가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싼 가격으로 이렇게 또 팔아야 되고 더욱더 많은 손실을 이렇게 또 입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다가 더불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관세를 때린 나라가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25%씩 벌써 매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농부들이 멕시코로부터 농기계 같은 것들이나 비료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25%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다 이렇게 또 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망해버리게 생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농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하이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산물들을 다 뭐 재배를 하거나 뭐 그런다고 하거든요. 추수를 하거나. 그런데 일할 사람이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농부들을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도와줬었던 그 사람들이 추방이 되고 있거나 지금 다 도망가기에 이렇게 또 바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이 농부들이 아주 그냥 망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스트벨트에서도 곡소리가 나고 있고 농부들도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요. 지금 난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사람들이 지금 깨닫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했구나. 트럼프 대통령 뽑으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타격을 입고 있구나. 지금 깨닫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콕콕 집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뽑아준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뭐 관세 때리고 있고 뭐 농산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세를 뭐 보복 관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뽑은 거 잘못된 것을 후회를 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것도 도와주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바보들이죠. 바보들. 히스패닉,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던 히스패닉들,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던 러스트벨트에 있었던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시골 지역에 있었던 이제 농부들 다 바보들이라는 그런 소리지.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 안 보입니까? 뻔히 안 보여.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망한다. 망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택은 뭐였다? 너무나 안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너무나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진짜 잘 살고 있다라는 게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몰라보고 트럼프 대통령이면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 공무원들을 다 잘라버리고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었던 그런 기관들을 다 축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아시다시피 USAID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좀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기관들을 통해서도 농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아제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밀가루 같은 것들이나 뭐 곡물들 있지 않습니까? 콩 같은 것들 미국 농부로부터 이렇게 또 사들여가지고 세금을 미국 농부들한테 팔아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좋은 쪽으로 팔아가지고 이거를 도와주는데 전 세계를 도와주는데 쓰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해가지고 농부들 더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학교들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런치 같은 거 다 무료로 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부터. 그런데 지금 그것도 다 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농산물들이 미국의 이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런치에 이렇게 또 팔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나가리가 되게 생겼다고 해요. 정부에서 이제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도시락 싸거나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농부들,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었던 이제 농부들이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고 있다. 우리는 리얼리 트레이드 워 테리프 그게 아니라 벌써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 It's full blown crisis already 라고 농부들이 지금 하소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뽑은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미국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도미노 효과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농부들부터 지금 망해가고 있다 보니까 수출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항만들이 지금 해고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 경제가 지금 잘 안 살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상호관세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에 적이 됐어요. 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 진짜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뽑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다 뽑아, 다 캐시로 이렇게 또 뽑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이렇게 또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빠르면은 6월 달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 같다. Recession by June 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폴로 이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만간 수많은 이 미국에 있는 이제 마트들, 월마트, 뭐 탈겟, 뭐 CVS 모든 이제 마켓들, 뭐 매장들에서 이제 빈 매장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empty shelves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빠르면은 6월 달부터 올 여름부터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달입니다. 이제 한 달 조금 한 달 반 뒤에는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질 수가 있게 된다고요. 지금 벌써부터 중국발 화물 운송이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5월 중순으로는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가 엄청나게 급감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구에서 도시로 이제 상품이 이렇게 더 도달하는 데까지에는 한 10일 정도가 이렇게 더 걸리면서 5월 중순부터 이 컨테이너 선 들어오는 게 이렇게 또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5월 말부터는 국내 화물 이제 운송 수요가 급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항만뿐만이 아니라 트럭 업체들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제 트럭 업체들도 이제 일거리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야. 지역 경제가 더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이 5월 말 국내 화물 수송 수요가 급감을 하고 이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6월 초부터 화물 운송 업계 및 소매 업체에서 해고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미노 현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곳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한 곳에서 이제 무너진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바쁘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관세가 이제 들어맞기 전에 빨리 이 재고를 이렇게 또 확보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은 바쁘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쁜데 그런데 지금 취소되고 있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약을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수준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5월달 다음 달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락의 길로 간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 업체들은 선박 규모를 지금 줄이고 있고 그리고 항로를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는 등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해운뿐만이 아니라 물류업체, 트럭, 이제 운송업체들의 이제 주가들 있지 않습니까? 주가들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올드 도미니언 그 프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송업체, 트럭업체는 11%가 지금 네,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크 비스트라고 하는 그 업체도 17%가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 운송 업체들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물건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파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를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물품들 50% 이상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월마트뿐만이겠습니까? 네, 뭐 월마트, 아마존, 타겟,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소매 대형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5년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수입 화물량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도 1%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1979년도 이후로 세 번째 감소 사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지금 경제지표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들어선 이후로 그 경제 지표들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더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그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 올 말에 진짜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지면서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으로 이렇게 또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별다른 변동이 없이 0.02%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진전이 있는지에 대한 그 뉴스들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무역 협상이 잘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예전으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을지라고 본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벌써 다 던져졌거든요. 모든 것들은 이제 발사가 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뭐 넣었다 뺐다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벌써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에 좀 굉장히 큰 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답변을 이렇게 또 피하면서도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랑 그 무역 협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인도랑 이 무역 협상한 거 이제 이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중국이랑 무역 협상이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180개 이상의 이 S&P 500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뭐 실적에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1분기 실적은 1분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어오는 것이죠. 1분기 실적은 73% 정도가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그렇지만 이 2분기 뭐 연간 실적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가이던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낮춰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P 500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월 달에 1%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는 4%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은행은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S&P 500은 최대
10% 이상 추가 하락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스캇 베센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는 어제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CNBC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을 뭐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의 무역 이제 갈등 해소는 중국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가지고 5배나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120%, 뭐 145%의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 이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어떠한 무역 협정도 논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제풀에 이제 못 이겨가지고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제풀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고개를 이제 숙일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지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중국에서는 이제 너네들 우리 중국 제품들 이제 수출을 이제 안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가게들에서 이제 선반이 이제 비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너네 이제 큰일 날 것이다. 우리 같은 이제 미국인들 중산층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아우성을 이렇게 떤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난리를 이렇게 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너네가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이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체제가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좀 막무가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승자는 제 생각에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부터 선반이 조금씩 비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고 같은 것들도 지금은 쌓아두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그 물동량이 지금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5월 중순부터 지금 컨테이너선 들어오는 게 팍팍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제 텅텅 빈 선반대를 우리가 지금 이제 경험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심각성을, 이 트럼피들도 이제 심각성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잘못 뽑았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러스트 벨트나 그 농부들이 그거를 이렇게 더 절실히 깨닫고 있지만, 이제는 진짜 중산층들, 트럼피들, 중상층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깨달지 않을까라고 생각. 트럼프 대통령 뽑아가지고 내가 난리가 났네. 이제 싼 물건들 하나도 없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되면서 경제는 폭락을 하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네. 아주 개 작살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스캇 베센트는 지금 미국이랑 뭐 15개국, 뭐 18개국 나라들이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 좋은 제안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인도랑 처음 무역 협의가 이렇게 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스캇 베센트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베센트는 지금 유로가 이제 강세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이제 각국 이제 여러 나라들이 패닉 상태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럽 이제 중앙은행은 조만간 금리 인하에 이렇게 또 나설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은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맞이하지 않을까 올해 말에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을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우리들의 노력이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우리들이 이제 개고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IBM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IBM에서는 $150 빌리언
1,500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의 기술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겠다. 컴퓨터 매니팩처링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IBM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미국 기술 산업을 이끌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0억 달러는 메인프레임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또 제조하는데 이 사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114년 전에 이렇게 또 창립을 한 우리 이제 IBM은 이 미국 내 일자리와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항상 이렇게 또 집중해 왔다. 라고 하면서 이번 투자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를 이렇게 또 만들고 뭐 AI 만들면서 세계 최고 이 기술 기업이 이렇게 또 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IBM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조립을 계속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로 이제 공장 같은 거 이제 옮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IBM뿐만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도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도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 5천억 달러, 최대 5천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AI 인프라 생산 계획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 기업들이 많은 투자가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때 이 반도체 최강자였던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인텔은 Now or Never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한때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렇게 또 이끌고 가고 있었던 그런 세계 최고 기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이제 수년 동안 실수를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조치들이 이제 성공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회복의 전환점이 이제 될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텔의 이제 매출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최근 이제 3년간의 매출은 20%, 14%, 2%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감소율은 둔화가 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시장의 점유율은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1919년도 이제 중반에는 30%였던 그 순이익률이 이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7%로 악화가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부터는 그 프리 캐시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그 현금 흐름이 좀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또 되면서 손실 폭이 20%대 후반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인텔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인텔은 이제 다시 그 예전에 그 명성을 이제 되찾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AMD에 계속 이제 그 게이밍 프로세서를 이렇게 또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인텔도 게이밍 프로세서 이제 AMD랑 이렇게 또 경쟁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또 왔다라고 하면서 기술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서버형 뭐 플랫폼 그런 것들도 다른 기업들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이 경쟁사를 능가를 하는 그런 성능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GPU 부분에서도 AMD에 이제 근접하는 성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은 더 이렇게 또 싸게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에는 그 GDP는 좀 계속 이렇게 또 밀리고 있다. 격차는 여전히 크다. 엔비디아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텔은 좀 이제 위기 속에 있긴 있지만 그 위기 속에 이제 기회를 이렇게 또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이번 기회에 잘 모든 것들을 잘 재정비하고 이제 뭐 기술 같은 거 다시 앞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리바이벌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인텔이 좀 이제 가장 아픈
되지 않나. 미국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제 최고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최고 위치에 이제 안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직장인들 중에 17% 정도는 AI를 쓰고 있는 이유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저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지멘트를 이렇게 더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직장 동료들의 이제 판단을 이렇게 더 피하기 위해 가지고 AI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 라고 이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 들어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AI를 많이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AI를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코어 워커들의 그 저지멘트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뭐 판단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AI를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쓴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AI를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사람들 간의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또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또 이제 많은 사회적 이제 불안감이 이렇게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인 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불편함을 이렇게 또 느끼다 보니까 이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랑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게 이제 더 쉬워가지고 17%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이제 부작용을 이렇게 또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과 이제 단절이 이렇게 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관계를 이렇게 또 대체를 하는데 이용을 이렇게 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업을 이렇게 또 돕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또 좋기는 좋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끊는 그런 도구로 쓰이면은 안 된다라고 어느 한 전문가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AI가 차츰차츰 이제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이렇게 또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어제는 그 콜로라도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이제 나이트 클럽이 있다고 해요. 이 나이트 클럽에서 연방 요원들, 아이스들, 뭐 FBI, 뭐 연방 요원들 100여 명 이상이 불법 이민자를 이렇게 또 이 체포를 하는 그런 작전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막 SNS 서비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영상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100명 이상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불법 이민자들. 그러면서 이 작전을 위해 가지고 300명 이상의 뭐 FBI 요원들, 뭐 경찰들, 뭐 아이스들 다 DEA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 300명 이상의 요원들이 이렇게 또 모여서 이 작전을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에는 마약 밀매, 깽당 활동, 요런 사람들, 요런 이제 범죄자들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이랑 그리고 이제 체포 영장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체포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파티 참석자들은 다 이렇게 또 풀려났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DEA 있지 않습니까? Drug Enforcement Agent, 마약 당국국은 코카인, 뭐 메탄페타민, 뭐 핑크 코카인 등 이런 이제 마약들을 이렇게 또 압수를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 무기들도 이렇게 또 압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에서는 MS-13이라고 하는 그 깽단 있지 않습니까? 그 깽단비 트렌드 아라고아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그 깽단들의 구성원들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칭찬을 이렇게 또 하면서 더 많은 강제 추방을 이렇게 또 촉구를 하는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깽단들이 이렇게 버젓이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민 정책에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법적 논쟁들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너네들이 이 불법 이민자들 이 느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나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그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콜로라도에 있는 이 나이트클럽에서는 어제 굉장히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 뭐 깽단들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해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스페인이나 이제 포르투갈이 큰 혼란을 이렇게 또 빚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또 마비가 되고 교통체증을 이렇게 또 유발이 이렇게 또 됐으면서 항공편이 이렇게 또 지연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드리드에서는 신호등이 이렇게 또 작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교통 정체가 이렇게 또 발생이 이렇게 또 됐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도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받아 가지고 일부는 비상 전원으로 이렇게 또 운영이 됐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위급화 환자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뭐 비상 이 전원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지하철에 이렇게 또 갇히거나 이 지하철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로 이렇게 또 움직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갇히기도 이렇게 됐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번 정정 사태가 6시간에서 이제 10시간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정정 원인을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사이버 공격도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스페인이 이제 가장 메인으로 이 정전 사태를 이렇게 또 빚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일부도 잠시 정전을 이렇게 또 겪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푸틴이 3일 이 휴전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의 일방적인 그 휴전 발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간에는 세계 제2차 대전 승리를 한 그 기념일과 이렇게 또 맞물려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이렇게 또 이겼었던 그 기념일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그 뭐 행사를 이렇게 또 하려나 보죠. 그걸 이렇게 또 하려고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3일이 아니라 우리는 30일 동안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30일 동안에 이제 즉각적인 휴전을 이렇게 또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우크라이나 이제 외무부 장관은 이렇게 또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휴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휴전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인도적 고려 때문에 우리가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군은 적절한 대응을 이렇게 할 것이다. 다시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휴전을 우리는 해야 한다. 3일이 아니라 30일 하자라고 계속 이렇게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 좀 이어 나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제 길게 좀 이제 먼저 이제 휴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 휴전을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는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푸틴은 단 3일만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 거기에다가 세계 제2차 대전 이 승리를 한 것을 이렇게 또 기념을 하기 위해 가지고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푸틴은 절대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쟁 물자를 이렇게 또 대기해가지고 공장들이 지금 뭐 팡팡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전쟁 좀 이제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 중국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뽑은 미국이 가장 큰 실수를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